남해의 작은 섬, 파도 소리가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도는 이곳에서 강도식은 살아왔습니다. 43세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여전히 넓고 튼튼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내답게 거친 손과 그을린 피부, 그리고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배를 챙기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해풍호라는 낡은 어선 하나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배와 함께 바다를 누비며 살아왔거든요. 도시가 오늘도 수고했네. 섬 사람들은 그를 믿음직하게 여겼어요. 성실하고 말수 적은 사내, 누구든 부탁하면 마다하지 않는 든든한 이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어 다른 배들이 출항을 포기할 때도 도식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섬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도식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혼자 먹는 저녁,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마시는 소주 한 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한때는 결혼도 생각해봤지만 바다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렸고 이제는 그런 마음도 접어둔 지 오래였어요. 20살에 첫사랑을 떠나보낸 후 도식은 더 이상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너무 컸거든요. 바다가 내 연인이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만 깊은 밤 혼자 있을 때면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어요.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면 도식은 문득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이렇게 혼자서.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평소와 다름없이 바다로 나갔어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 여겼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도식에게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어딘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배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게 죄스럽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현숙이라고 해요. 김현수.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본토까지요. 급한 일이 생겨서. 현숙의 눈가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배 위에서 현숙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식은 평소와 달리 자꾸만 그녀를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을 보니 무언가 애처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치 자신처럼 무언가를 참고 견뎌내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독한 뒷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많이 힘드시죠? 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어요. 현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냥 괜히 한 말이에요. 도식은 서둘러 말을 돌렸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서 서로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짙은 슬픔 같은 것이었어요. 본토에 도착한 후 현숙은 배에서 내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도식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26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 2년 만에 바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시댁은 전통적인 집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현숙에 대한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어요. 현수가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하루도 빠짐없었습니다. 젊은데 재혼도 안 하고 우리만 바라보고 살 생각이냐? 우리가 언제까지 너를 먹여 살려야 하는 거냐? 어머니. 현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친정은 멀고 의지할 곳 없는 그녀에게 시댁이 유일한 거처였거든요. 나갈 곳도 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들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상복을 입고 있느냐? 젊은 여자가 혼자 있으면 말이 나온다. 현숙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저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방에서 눈물을 삼켰어요.
이렇게 늙어가야 하는 걸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때로는 희망처럼, 때로는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을 데려간 미운 바다이면서도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했어요. 섬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김서방 집 며느리 참 안 됐지. 아직 젊은데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왜 재혼을 안 하는 걸까? 현숙은 점점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고립된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강도식이라는 사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현숙은 다시 도식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갈 일이 생겼다면서요. 사실은 그를 다시 보고 싶어서였지만 그런 마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또 뱀이네요. 도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네. 죄송해요. 자꾸 부탁드려서. 현숙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뭘 죄송해하세요. 제 일인걸요. 도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요즘 손님이 많지 않거든요. 배 위에서 두 사람은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얘기, 섬생활 얘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현숙에게는 오랜만에 나누는 편안한 대화였어요. 이 바다에서 태어나셨어요? 현숙이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도식이 답했습니다. 바다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다른 일을 해볼 생각도 안 해봤고요. 좋으시겠어요. 평생 한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실 수 있어서. 도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아하는 일이라.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달까요? 그 말에 현숙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 혼자 사시는 거죠.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벌써 10년 넘었어요. 도식은 태연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처음엔 결혼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는 글쎄요. 저도 혼자예요. 현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아. 도식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모르고. 괜찮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방법까지도요. 힘내세요. 도식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수밖에 없어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픈 말인데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왜일까요? 배가 본토에 도착하자 현숙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제든지요. 도식의 대답은 즉답이었어요. 그 후 현숙의 배편 요청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가, 때로는 그냥 답답해서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모두 핑계였지만 도식은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사실 도식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현숙이 나타나지 않는 날이면 괜히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도식은 별다른 말 없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생선을 한 마리 더 사왔어요. 이거 드세요. 도식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위로의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해요. 현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그냥 하나 더 산 것뿐인데. 도식이 쑥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도 따뜻했어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현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말에 도식의 가슴이 아렸어요. 많이 힘드시죠? 시댁에서 매일 핀잔을 들어요. 언제까지 눈칫밥을 먹고 살 거냐고. 현숙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시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래도 갈 곳이 없어요. 친정도 멀고 혼자 살 능력도 없고.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식은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현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도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짧은 대화, 작은 배려, 따뜻한 시선. 그렇게 서로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갔어요. 현숙은 도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도식도 그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산마을에서 비밀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서로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강도식이 요즘 김서방집 며느리랑 자주 다닌다더라. 마을 회관 앞에서 할머니들의 수다가 시작되었어요. 과부집에 드나드는 사내가 어디 있냐. 저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 아니야, 그냥 배 태워주는 거 아닌가? 배 태워주는 게 하루 걸러 하루야. 뭔가 수상해.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섬의 작은 상점에서도, 선착장에서도, 어디서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도식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남자가 남자지, 젊은 과부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지. 현숙이도 이상해. 왜 자꾸 밖으로 나다니는 거야? 마침내 이 소문이 현숙의 시부모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현숙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당장 들어와. 현숙은 시장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부모의 호통을 들었어요. 내가 그 사내랑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냐.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배를 태워달라고. 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배를 태워달라고? 하루 걸러 하루씩.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렸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돌아다니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시아버지가 계속 소리쳤어요. 죽은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현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도식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현숙이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는 거야. 앞으로 그 산의 근처에도 가지 마라. 알겠냐? 시아버지의 언명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또 그런 소문이 들리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줄 알아. 그날 밤 현숙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이제 막 찾은 작은 희망마저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도식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현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불안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피하는 걸까? 아니면 아픈 건 아닐까?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현숙이 없는 바다는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배 위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참지 못한 도식은 현숙의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그녀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전보다 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현숙 씨. 도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숙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도식 씨. 왜 여기까지? 누가 보면 어떡해요? 며칠 보이지 않아서 걱정됐어요. 도식의 말에 현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뵐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숙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도식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산마을의 시선, 현숙의 처지.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숙 씨. 도식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저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그 고백에 현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밤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을 그리워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안 돼요. 현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는 안 돼요. 저는 과부고 시댁 눈치를 봐야 하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도식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하지만
현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은 깜짝 놀라며 도식을 밀어냈어요. 빨리 가세요. 누가 보면 큰일 나요. 도식은 아쉬웠지만 돌아서야 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만남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 못 이루며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어느 폭풍우 치는 밤 도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바람을 무릅쓰고 현숙의 집을 찾아갔어요. 시부모는 잠들어 있었고 현숙만이 깨어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에 현숙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창밖에 도식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어요. 도식씨. 현숙이 놀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날 왜 와서? 현숙씨. 도식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같이 떠나요. 뭐라고요? 현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어요. 이 섬을 떠나자고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도식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의 삶에 지쳤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숙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꿈꿔왔던 일인가요? 이 답답한 섬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저에게는 이곳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현숙이 울먹였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혼자 살아본 적도 없는데 제가 있잖아요. 도식이 창문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바다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과부가 남자와 도망쳤다고. 현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말들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현숙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고백에 현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어요.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뭔 짓거리냐. 시아버지의 호통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부 주제의 남정네와 밤중에 미래를 하다니. 시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 죽은 아들 얼굴에 침을 뱉는 거냐. 도식은 창문 밖에서 당황했지만 현숙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어르신, 제가 찾아온 거예요. 현숙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과부가 남자와 이런 짓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와 이웃들까지 깨어나 모여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시부모의 분노, 그리고 그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숙과 도식.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시아버지가 현숙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문지방도 밟지 마라. 아버님, 제발. 현숙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밤 현숙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도식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큰 벽이 생겨버렸어요. 섬 전체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섬마을은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현숙은 도식의 집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후회해요? 어느 날 저녁 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숙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식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섬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웠고 정말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할 것 같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로 떠날까요? 현숙이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원한다면요. 도식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두렵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식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선착장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본토로 가는 배가 보였습니다. 언젠가 저 배를 타고 떠날 날이 올까요? 현숙이 물었어요. 올 거예요. 도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때 마을 사람 몇 명이 지나갔어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었지만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로가 있으니까요. 도식씨. 현숙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네. 고마워요. 저를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줘서. 도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 덕분에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라면 어떤 바다든 건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섬의 봄은 늦게 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꽃피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도식은 현숙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숙이 궁금해했어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도식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현숙씨. 도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네.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섬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현숙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늦둥이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바다를 보며 자랄 거예요. 현숙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을 거고요. 도식이 덧붙였습니다. 바다의 사내와 고독한 여인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섬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작은 섬에서는 도식과 현숙의 후손들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